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개표소 문이 열리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서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위로 공수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인 어제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국회 국토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요.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시켜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기동대는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를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국회에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공수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부정훈 기자입니다. 국회 닫힌 철문이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와 투표함들입니다.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개에 달하는 유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토특위위원들은 투표함 바디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이 샤워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토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은 이렇게 열렸던 경기장 문은 이후 40분 만에 다시 공수됐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토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수의 27일 만에
교도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개표소 공세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 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 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지난달에도 BBS 대한 비판 정도 벌써 손해가 발생했고 현장들이 서로 손해 났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세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잠실 개표소 공세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요.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면서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슈퍼원.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카타르에서 열린 간접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과 상선을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